자,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4번 두 문제인데요. 3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차집합이 이렇게 원소 5라고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뭐 두 집합이 같다든가 또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문제가 부분집합에서 연습 문제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차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네 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B에 있는 원소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려면 2도 없어져야 되고 3도 없어져야 되고 5는 남아야 되고 A제곱 마이너스 5도 제거가 돼야 되겠죠. 원소가 여기 3개 있죠. 결국 뭐란 얘기예요? 2, 3, A제곱 마이너스 5 이 3개가 전부 다 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새로 만든다면 이렇게요. 결과적으로 2, 3a제곱 마이너스 5라는 집합과 4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라는 집합이 같아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소가 하나 더 있어, 뭔가가 더 있어. 그렇다면 같아지는 건 아니고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집합이 주어져 있는 문제도 같다라든가 또는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형태의 문제로 바꿔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집합이 같다. 어떻게 푼다 그랬었어? 기준을 정하라 그랬었죠. 2로 하던 3으로 하던 a제곱 마이너스 5로 하던 어느 한 개로 기준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2를 기준으로 해보십시다. 2가 4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1 아니면 6-a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2가 a-1인 경우와 두 번째, 2가 6-a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집합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이때는 a가 3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은 2, 3에 a제곱 마이너스 1은 4가 되겠네요. 2, 3, 4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4가 있었고요. a-1은 2가 되겠네요. 그죠? 6 대입해주면 3이 되는 거니까 2, 3, 4, 4, 2, 3. 되네요. a가 3인가 봐요. 정답을 쉽게 구했네요.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2하고 6-a가 같아진다는 뜻은 a가 이번에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4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a에다 4를 대입해서 두 집합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좌변에 있는 집합은 2, 3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a가 4니까 11이 되겠다. 그죠? 그거는 4는 그대로 있어요. 벌써 안 되네요. 그죠? 4라는 원소가 여기는 없잖아. 그죠? 또 4를 대입해주면 3이 될 거고요. 4를 대입해주면 2. 전혀 그렇지가 않군요. 그래서 4일 때는 안 되고 3일 때가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뭐 차집합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집합이 같다거나 두 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예전에 풀었던 방식대로 기준을 정해서 딱딱딱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개념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건데 부분집합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었을 때 옳은 것은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기들을 좀 보세요. 답을 보세요. B라고 되어 있죠? 똑같죠? 이렇게요. B라고 되어 있죠? 얘랑 똑같죠? 똑같은 집합이 다시 나온다든가 아니면 답 자체가 공집합 또는 전체 집합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 B 사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뭐 부분집합이 되던 아니면 서로소가 되던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아주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A도 따로 있고 B도 따로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아주 평범한 형태의 두 집합 관계가 아니고 다시 똑같은 집합이 다시 나왔다든가 아니면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집합 사이에 어느 한 집합이 나머지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떨어져서 서로소가 되든가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더욱더 자명하죠. B 여집합, A 여집합, 부분집합이다. 여집합끼리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랑 옳은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들을 보고 이게 둘 사이에 포함관계 또는 뭐 서로소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에서 B가 됐으니까 B가 더 조금이겠죠.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옳은 것이니까 아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합집합에서 B가 됐으니까 B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A가 거꾸로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합집합은 커지는 거니까 교집합은 작아지는 거고 B가 작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A의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있을 때 결과적으로 공집합이 될 수 있어요.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의 원소가 되었을 때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나중에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요 집합에서 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막대기로 표시를 해줄게요. 막대기로. 이만큼이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B가 있겠죠? 어딘가에 요만큼이 B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요만큼이 B야. B야. 여기가 B야. 그러면 A 여집합이 어디에 있어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A 여집합은 여기 처음부터 이만큼 좀 겹쳐도 괜찮겠죠? 요만큼이 A 여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A 여집합과 B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겹치는 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예, A 여집합의 위치를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A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 나머지가 A였겠지. 이만큼이 A 여집합이었으면 나머지가 A였겠지. 물론 이 나머지가 B 여집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막대기를 이런 거는 처음 보죠. 예, 막대기를 통해서 여집합과 원래 집합, A 여집합과 B 또는 뭐 A와 B 여집합 이런 사이 관계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 관계를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B가 이만큼인데 A는 요만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전부 다 얘랑은 반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서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그런 게 싫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 특히 부분집합, 여집합과 집합 A라는 집합과 B 여집합 또는 A라는 집합과 A 여집합과 B 이런 식의 여집합과 다른 그냥 여집합이 아닌 집합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거 특허 내야 되는데 자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봐두도록 하세요. 끝을 맞춰서 한쪽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반대쪽이 A가 되는 거죠. 물론 B 반대쪽이 B 여집합이 되는 거겠죠. 자, 요것도 한번 참고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끝.